하는 의미에서 모바일 생태계란 이름으로 모바일 디바이스를 활용하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다양한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용어가 생태계라는 용어가 나오니까 굉장히 좀 거창한 것 같고, 생태계라고 하니까 모바일? 이거는 디바이스인데 이게 말이 되나라는 그런 의구심도 가질 수 있고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대로입니다. 근데 거시적이에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단편적으로 하나하나씩 봤잖아요. 네트워크, 플랫폼, 디바이스, 컨텐츠, 이렇게 단편적으로 봤다고 한다면은 지금 오늘 그리고 목요일날 보는 건 거시적으로 보는 겁니다. 꼭 시험과 연관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요구한 게 무엇일지 아마 짐작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단편적인 것들을 배운 것들을 종합적으로 한번 사고해봐라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우리가 배운 것들을 한번 잘 정리해서 얘는 여기에 들어가나 어떻게 들어가지, 어떻게 적용될 수 있지 등등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먼저 생태계라는 용어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참고로 요거는 PDF 말고 PPT 말고 PDF는 제가 업로드 오늘 바로 시켜놓을게요. 제가 깜빡이 안 해놨네요. 죄송합니다. 어려워. 생태계라는 용어 자체가 생물학적 생태계, 또 지나가면은 비즈니스 생태계, 그리고 오늘 할 모바일 생태계 어려워요. 그래서 하나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생태계라는 용어는 여기에도 이렇게 나왔지만 탄슬리에 의해서 처음 개발된, 만들어진 용어입니다. 그것이 뭔가를 우리 오줌의 정의를 통해서 잠깐 살펴보면요. 영양구조, 생물학적 다양성, 물질 순환을 이끄는 자연 환경에서의 모든 유기생물체를 포함하는 특정 단위이다. 탄슬리와 오dim이 제안한 생태계는 에너지의 순환, 변형, 축적, 생물 및 생물활동 문제와 연관되어 있으며 생물의 상호작용, 광합성, 포식, 기생 또는 공생활동 등은 기본적인 생물학적 과정이자 분배 경로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생태계에 있어서 핵심인 생태계 먹이사슬은 이러한 분배 경로의 하나의 예이다 라고 탄슬리, 오줌, 에반스는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생태계의 정의는 뭡니까? 이걸 보시고 나서, 그리고 나서 우리 이렇게 갑시다. 여기부터 아예 갔다 그러면, 자, 그럼 뭐야? 태양 에너지가 있어. 그리고 선, 문이 있어. 그리고 또 earth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럼 이것들이 모두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 속에 얽히고 설켜서 우리 주변에 있는 거죠. 솔라 에너지는 히트 방생하고, 오션에서는 또 파도가 치고 바람을 만들고 순환을 하게 되고, 뭐 앰모스피어, 크러스트, 퓨얼 이런 거 등등등이, 레인, 스노우 등이 복잡하게 얽히고 설켜서 우리 인간, 왜냐면 우리가 인간의 주체니까 인간의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시빌리제이션이라는 거지. 이렇게 우리가 지금 단순하게 숨을 쉬지만 이 숨을 쉬기 위해서 이 복잡한 환경들이 모두 얽매여 있는 거. 어떤 개념이 대충 오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생태계는 이런 식으로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의견 어떠세요? 마이크가 고장이 났대. 무슨 마이크가? 큰 소리로. 여러분들 생각하는 생태계는 뭐예요? 우리가 이 생태계 정의를 잘 정리하고 가야지 나중에 비즈니스 생태계, 모바일 생태계까지 연관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점에서 모바일 생태계는 가장 중요한 키워드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생태계는 뭡니까? 순이라. 큰 소리로. 정답 없어. 순이 네 생각에 네 용어로 뭐야? 생태계? 이렇게 봤잖아.
있는 관계. 너무 좋은 말이에요. 자연에서 얽혀 있는 한 관계. 그럼 우리는 어때? 의연이. 지금 아까 말한 태양, 지구, 각종 이런 대기권이라든가 이런 모든 요소가 한 개라도 빠지면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 것이. 너무 좋은 말이네요. 그러니까 모든 각 요소가 하나라도 빠지면은 안 돌아가진 않겠지만 그만큼 각 하나하나 요소가 아주 사소한 것일지라도 그 중요한 나름의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거. 너무 좋습니다. 의연이가 내가 한 2달 동안 말을 못 시키니까 마지막에 딱 터트리네 그냥. 오케이. 또 넘어갈까? 이 정도로 하고? 좋습니다. 자, 그러면 생물학적 생태계를 우리가 이제 배웠어요. 오dim은 크게 6가지를 구분하는데 우리가 지금 배우려고 하는 것은 생물학적 생태계가 아니기 때문에 이게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뭐가 중요하냐? 지금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생태계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걸 잘 알고 있지만 생태계를 나누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왜 그러겠어? 다 그 하나하나 요소가 서로 얽히고 설키고 이쪽에 갔다 저쪽에 갔다 심지어 하나가 빠지면은 또 수십 년, 그 당시에는 문제가 되지만 수십 년, 수백 년이 지나면 또 다른 메꿔지고 이러한 현상이 반복되고 새롭게 생성되고 또 사멸되기도 하는 과정이 수년, 수십 년, 수백 년, 수천 년, 수만 년, 수억 년 동안 진행되어 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설명한 게 바로 이겁니다. 그러나 서로 다른 커뮤니티 또는 서식군을 구분할 수 있는 명확한 경계선을 찾을 수는 없다. 그렇겠죠? 생태계의 탄생과 진화에 있어 경로, 의존 및 혼돈의 과정을 거친 것도 구성 요소를 명확히 구분하기 어렵다. 저 역시 여러분들처럼 생태계 전공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문외한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다만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태계를 보고자 하느냐? 모바일, 디지털이라는 환경이 그만큼 복잡하게 얽히고 설켜 있단 말이에요. 누구와? 인간을 둘러싼 환경 안에서의 개별적인 구성 요소들과.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설명을 하려다 보니까 어떠한 의미를 차용하게 됐다. 그래서 찾아보니까 생태계라는 용어가 제일 적합하구나. 그래서 생태계라는 용어를 빌려온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모바일 생태계 또는 디지털 생태계라는 용어를 쓰는 것입니다. 과거의 작은 차이가 결과적으로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으며 저는 이게 지금 디지털 비즈니스인 것 같아요. 한동안 야후가요. 야후 다 아세요? 여러분 혹시 야후 아세요? 그래도 아직까지 아는구나. 조만간 없어질 겸 야후. 야후가 20년 전만 하더라도 독보적이었잖아. 우리나라에서 갑자기 누가 제일 컸어? 다음이 갑자기 컸잖아. 처음에. 그러다가 네이버가 지식인과 이런 키워드 서비스를 바탕으로 해서 갑자기 커졌어. 난데없이 구글이 나타났어. 난데없이 트위터와 페이스북이 나타났어. 그 전에 참 빠뜨리면 서운할 기업이 있구나. 싸이월드. 그렇게 따지다 보니까 저기도 서운하겠다. 아이러브스쿨. 혹시 아이러브스쿨은 아세요? 여러분들 아이러브스쿨이 우리나라 역사상 최초의 소셜 미디어예요. 아이러브스쿨, not 스쿨. 그러니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동기동창들 찾는 사이트. 근데 나중에 그게 잘 제대로 운영이 안 돼가지고 남녀 이렇게 만남의 사이트로 바뀌어졌어요. 제대로 잘 안 해. 그래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는 거냐? 아주 작은 차이가 결과적으로 큰 차이를 만들어서 사멸하기도 하고 생성하기도 하고. 여러분 싸이월드는 잘 아시죠? 싸이월드는 아시죠? 2023년도에 싸이월드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지금 개그 콘서트의 얘기처럼 싸이월드 어디 있어? 싸이월드 어디 있어 지금? 그래서 구글과 페이스북도 5년 뒤, 10년 뒤는 모른다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왜? 생태계 안에는 수많은 요소들이 서로 결합되어 있고 혼합되어 있는데 언제 어디에서 새로운 서비스, 새로운 컨텐츠가 팍하니 나타날 수도 있고 그거를 잠식해 나갈 수도 있고 또 페이스북 자체의 문제점 때문에 없어질 수도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 작은 차이가 무엇인지를 빨리 발견을 하고 수정을 하고 고친다면은 생성해 살아남아서 서바이브 할 수 있는 단초가 되는 것이고, 그렇지 못한다고 한다면은 퇴행의 길을 걷는다는 거예요. 네이버가 금년 초부터요 조금 위험했어요. 그래서 CEO가 크게 한번 질렀어요. 문제 있다 네이버. 직원들 너희들 잘해라 똑바로. 바로 이런 문제들이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하기 위한 말입니다. 삼성전자의 이건희 회장이 재작년인가 복귀를 했죠. 한동안 빠져 있다가. 왜? 바로 이런 겁니다. 세계 시장의 흐름을 보니까 삼성이 그때도 물론 잘하고 있었지만 당시의 상태로 그냥 머물러 가다가는 큰일 날 수 있겠다 라는 판단을 했던 겁니다. 뭐? 이런 작은 차이가. 이런 작은 차이로 해서 지금 위험에 빠진 기업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혹시 생각나는 기업 있어요? 어디? 소니 제품 중에 혹시 쓴 사람 있어요? 없다고요. 10년, 20년 전에는 죄다 소니였었어. 혹시 소니 워크맨이라고 아세요, 여러분? 아, 우리 같은 세대야? 아, 같은 세대구나. 소니 워크맨. 여러분들 소니 워크맨 좋아했죠? 여러분들 어머니 세대는 뭐 좋아했는지 알아? 소니 TV. 그 당시에 그 전에는 물론 또 카세트 테이프 딴 게 있었는데, 여러분들이 소니 워크맨 좋아할 때 여러분들 어머니 소니 TV를 그렇게 갖고 싶어 했었어요. 그때까지 해도 삼성, LG, 그때는 LG도 아니었다. 금성이었던 것 같은데. 근데 지금은요, 미국의 월마트라든가 코스트코라든가 이런 그 마켓 가면요, 삼성이 제일 앞에 있어. 굉장히 뿌듯합니다. 베스트바이나 이런 데 가보면요, 삼성이 제일 앞에 있어요. 그게 만만한 기업 아닙니다, 우리나라 기업. 그럼에도 불구하고 CEO는 그러한 판단을 하게 되는 겁니다. 왜? 역사 속에서 이러한 작은 차이가 얼마나 큰 문제를 가져왔는지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게 디지털 미디어 개론이지만 사실 이거요, 대한민국이 아주 심각하게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 하나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은 아마 인식하지 못할 겁니다. 여러분들은 민감하지 않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미래를 좌우할 수 있는 아주 큰 문제인데요. 지금 여러분들 세대, 제 세대도 마찬가지고 정말 전문가들 아니면 잘 그 문제를 인식하지 못하는 게 있어요. 혹시 뭔지 아세요? 뭐? 왜 웹표준 했지? 우리 대한민국 웹표준 안 돼도 돼. 웹표준 안 돼도 누가 독점해가지고 거기를 얹혀가면 돼. 인구 문제입니다. 인구 문제. 이거 지금 아무도 인식 못하잖아 지금. 작은 차이. 그러나 인구 문제가 우리나라가 당면한 미래 향후 한 50년 정도 바라봤을 때 가장 큰 문제. 그래서 내 제자들은 무조건 2명 이상 낳아야 돼. 무조건. 그 페이스북에서 내가 아기 사진을 올렸더니 누구지? 그가? 누리가 아닌데? 누가 그 아빠랑 똑같이 생겼다고 그래서 내가 그 밑에다가 너도 얼른 애 낳아라. 결혼해서 애 낳아라. 생각해보니까 미래는 꼭 결혼 안 해도 애 낳을 수 있을 것 같아. 몇십 년 지나면은 그건 나쁜 의미가 아니라 결혼 안 해도 되고 뭐 이렇게 했는데 아니 진짜 심각한 문제입니다. 미래 학자들이냐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위협을 인구 감소로 봐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이제까지 가져왔던 기본적인 시스템이 많이 변화가 옵니다. 가령 예를 들면 우리나라가 외국에 대한 문호가 굉장히 닫혀져 있잖아요. 미국처럼 매년 쿼터제를 받아야 될 수도 있어요. 왜? 생산 자체가 안 돌아가니까. 그러니까 지금 가지고 있는 제노포비아의 문제와 그런 것들이 얽히고 섞인다고 굉장히 큰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자, 다시 우리 봅시다. 자, 그러면은 지금까지 살펴본 생물학적 생태계 이런 것들, 구성 요소 간의 상호작용, 중요성, 서로 얽히고 섞여 있어 이런 것들.
진화 과정이 생태계 구성 요소 획정에 미치냐. 이거는 뭐냐면 서로 자기 영역에서 이렇게 살고 저렇게 살고 거기서 싸우고 그러면서 충돌이 일어나고 이러한 인터랙티브한 상황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모바일에도 적용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모바일 전에 비즈니스 생태계부터 한번 적용을 해보자 해서 이렇게 비즈니스 생태계 한번 적용을 해본 겁니다. 자, 뭔가 볼게요. 아까 전에 맨 처음에 우리 텐슬리 얘기했었잖아요. 텐슬리가 좀 만들었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뭐예요? 이거예요. 생태계는 생물과 무생물 서식지를 포함하는 상호작용 시스템으로 복합 유기체뿐만 아니라 환경을 형성하는 물리적 요소의 모든 집합을 포함한다. 나도 잘 몰라. 그러나 중요한 거는 생태계라 하면 아주 작고 쓸모없다 하더라도 그 나름의 이유가 있고, 여기 보시면은 복합 유기체뿐만 아니라 환경을 형성하는 모든 요소의 상호작용 시스템과 모든 집단을 말한다. 바로 이겁니다. 자, 이게 왜 중요하면 이따가 나중에 모바일 생태계 또는 디지털 생태계로 와서 그대로 적용이 될 겁니다. 어떻게? 환경을 형성하는 물리적 요소의 모든 집합 그리고 상호작용한다라는 것이 핵심 키워드예요. 생태계에서 모바일 생태계, 디지털 생태계, 미디어 생태계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반복했던 경제 변화의 기본 과정이 자연에서 발견되는 생태계 과정, 변화 과정, 생성 소멸 과정과 유사하더라. 그 얘기를 한 것이고요. 그래서 무어는 비즈니스 생태계를 단체와 개인에게 서로 작용하면서 운영되는 시스템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까지 혹시 질문 있는 사람? 큰 의미만 알아두면 돼요. 우리가 예를 들면 선생님 아까 복합 유기체가 이거 우리 몰라도 돼.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각 요소가 존재하고 그 요소들이 상호작용하고 그 요소군들이 바로 생태계의 구성 요소들이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한번 가봅시다. 뭔지. 우리가 어떤 비즈니스를 하려고 그럴 때 가장 중요한 게 있을 겁니다. 뭐 내가 포탈 사업자야. 그럼 가장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포탈 페이지를 운영하는 게 가장 중요할 거 아닙니까? 내가 게임 사업자야. 그럼 내가 가장 중요한 게 뭐겠어요? 어쨌든 게임을 선보이는 거 아닙니까? 컴퓨터 사업자, 컴퓨터를 제조한 사람이야. 그럼 어쨌든 제일 중요한 건 컴퓨터 판매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게 바로 코어 비즈니스. 그게 핵심인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코어 비즈니스라고 해서 얘네들만 있으면 되는 것이냐? 아니라는 것이죠. 그 안에 뭐 굳이 이렇게 하나하나씩 다 설명할 필요 없고, 이런 서플라이어들이라든가 뭐 커스터머라든가 심지어 레이버 유니언이 뭐냐면 노동조합도 비즈니스 생태계에 하나 들어가겠죠. 왜? 노동자가 분명히 있을 거 아닙니까? 제품을 만드는. 그런데 그 제품을 잘 만들기 위해서 노동자들이 서로 연합을 해서 힘을 가지고 있는 게 노동조합 아닙니까? 그럼 노동조합이 어떻게 잘 운영되는지에 따라서 코어 비즈니스에 영향을 미치지 않겠습니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런 것처럼 각 영역 안에서 모든 게 이렇게 다 얽히고 설켜 있더라.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모바일 생태계이기 때문에 모바일 생태계에서 더 자세히 얘기할게요. 자, 이제 모바일로 갑시다. 똑같이 정의를 하는 겁니다. 뭐로? 생태계가 왜 모바일 생태계로 적용을 하느냐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은 다른 단계에 속하는 기업들도, 다른 단계라는 건 뭐냐면은 타 영역에 있는, 여러분 제가 포털 사업자예요. 그러면은 포털 사업자와 영화평론가의 관계는 뭡니까? 관계가 없나요? 아니라는 거죠. 내가 아이폰 또는 스마트폰 제조업자예요. 그러면은 스마트폰만 잘 만들면 되지, 이 스마트폰 안에서 컨텐츠가 어떻게 팔건 말건 이거 도외시할 수 있나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한때 MS 6.5 시절에 나중에 우리 의원님한테 다시 듣기로 하고 그러니까 우리 그걸 하면 안 되는 거지, 의원아. 그걸 하면 안 되는 거지. 안 되니까 생태계가 중요한 거잖아. 그렇지. 우리 의원이가 너무 잘해. 자, 그래서
마치 타 영역에 있는 것 같아. 마치 연관이 없는 것 같아. 그렇게 보일지라도 생태계의 정의에서 본다면은 상호작용할 수 있는 대상이 된다. 그리고 그 삶을 함께 할 수 있는 구성 요소에 속한다라는 점입니다. 바로 이게.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인 큰 환경을 이해해야지 상대적으로 비용을 덜 쓰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혜택을 주는 선순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게 바로 생태계의 핵심 과업입니다. 나중에 설명을 하겠지만 여러분들 스마트폰 때문에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아요. 아예 얘기를 하나 좀 하고 갈까? 그래야지 감이 올 테니까. 나 아이폰이 좋아 하는 사람. 오케이. 상훈이가 한번 해볼까? 마이크가 있으니까. 상훈이는 아이폰이 왜 좋아? 우리 대화식으로 해야 돼. 빨리빨리 해야 돼. 일단 그 어플리케이션에 어플리케이션 누가 만들어? 소비자가 만든. 아니 그치. 어플리케이션은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어플리케이션이 소비자가 만든다는 게 바로 새로운 모바일 환경에서 벌어진 얘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애플리케이션이 제일 처음 미디어에 집중적인 관심을 받았던 애플리케이션이 뭔지 아세요? 뭐? 누구? 너무 똑똑해. 버스 앱 누가 만들었어? 고등학생이 만들었어. 고1인가 고2짜리가 서울시에서 제공하는 버스 무료로 이렇게 한 게 있어요. 애플리케이션은 그걸 연동을 시켰어 그냥. 즉 고등학생 걔는 원래 이용자야. 그런데 어떻게 바뀌었어? 애플리케이션 제작자로 바뀐 겁니다. 걔는 그래서 광고로 해서 돈 버는 거야. 뭐 진짜 버는지 안 버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생태계의 선순환 효과를 말하는 게 바로 이겁니다. 예전에는 업자들 딱 정해져 있어서 자기 확정 구역이 정해져 있어서 좀 전문 용어로 나와바리 정해져 있었어. 어떻게? 네트워크 사업자는 네트워크끼리만 싸워. 누구랑? KT, SKT, U+, 가전업체, LG, 삼성, 뭐 소니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컨텐츠 사업자, 얘네가 컨텐츠도 다 나눠져. 영상 컨텐츠 사업자, 영화 컨텐츠 사업자, 방송 컨텐츠, 이게 다 자기 나와바리에서 싸운다고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직까지 많이 안 됐기 때문에 감은 잘 올 수 있지만 삼성이요 TV도 만들지만 플랫폼도 만들어요. 혹시 아세요? 삼성 플랫폼 뭔지? 파다. 그래 파다. 삼성이 혹시 앱도 관련이 돼 있을까? 삼성 스마트 TV 한 번도 본 적 없어? 삼성 앱 지원을 해주잖아요 플랫폼에서. 그러니까 가전사가 가전 제품만 만드는 게 아니라 플랫폼, 앱 다 연관이 됐단 말이에요. 혹시 통신사가 앱에 대한 게 혹시 있을까? 뭐? T맵, SKT에서 하는 T맵, KT에서 하는 앱마켓. 걔네도 들어간 거야 이제. 그러니까 자기 획정구역이란 말은 공식적인 용어고 비공식적인 용어로 자기 나와바리가 있는데 이제 다 깨진 거야 이거. 네트워크 사업자도 나와, 통신 사업자도 나와, 플랫폼 사업자도 나와. 이렇게 만들게 한 주인공이 누구야? 누가 만들었어 이렇게? 애플이 그렇게 만든 겁니다. 애플이 하드웨어 만드는 회사야? 애플이 하드웨어 만들어? 하드웨어까지 설명해야 돼 이제? 아니잖아. 하드웨어 뭐 TV, 전화 이런 거 애플이 그거 만드는 회사야?
아니면 애플이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사람이야. 회사야. 소프트웨어라면 플랫폼 같은 경우도 그렇게 들어가요. 그럼 애플이 컨텐츠 만드는 회사야. 뭐야 애플 도대체? 애플 정체가 뭐야? 애플이 다 한단 말입니다. 애플이 이 모바일 생태계 시장에 좀 나쁘게 말하면 원흉이에요. 원흉. 이 시장을 복잡하게 만든. 그러나 소비자는 좋죠. 소비자는 좋죠. 왜? 편하잖아. 그리고 그렇게 이용자한테 편하게 하게 시장이 운영이 되잖아. 그거를 설명하는 게 바로 모바일 생태계라는 겁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나중에 더 진행할 거니까 지금 이해 못해도 괜찮아. 계속 진행할 거야. 계속 나올 거야. 자, 그래서 모바일 산업 역시 생태계 특성을 고스란히 가지고 있는 비즈니스 생태계를 이루고 있다. 설명을 했죠. 이거는 급격히 부상하고 있는 모바일 플랫폼. 모바일 플랫폼이라는 게 뭐냐면은 지금 여기에서 일하는 애플 같은 경우는 iOS, 또 뭐 있지? 안드로이드, 윈도우 모바일, 윈모라고 그러죠. 윈도우 모바일 이런 식으로 해서 플랫폼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거기 안에서 그 위에서 애플리케이션 컨텐츠 등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얘네들의 힘이 갈수록 커진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언젠가 우리 첫 번째인가 그 시간 얘기, 그 수업 얘기 제가 물어봤죠. 네트워크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플랫폼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터미널이 가장 중요한 사람, 컨텐츠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래서 우리 얘기했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어떻게 결론 내드렸냐면은 하나가 나머지 세 개가 존재하게 하는 원인이다. 그럼 그 하나가 뭐겠냐 했을 때 하나가 뭐야? 야이씨. 아니 하나가 나머지 세 개의 존재 이유라니까. 네트워크에서 뭐 할 거고, 터미널 디바이스에서 뭐 할 거고, 플랫폼에서 뭐 할 거야. 당연히 콘텐츠지. 당연히 콘텐츠지. 콘텐츠가 결국 콘텐츠를 잘 유통하기 위해서, 좋은 콘텐츠를 유통하기 위해서 네트워크나 플랫폼이나 그 디바이스가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러나 그렇게 얘기하기 전에 시장을 살펴봐야 된다. 어떻게? 지금 네트워크의 중요성을 얘기를 하지만 KT, SKT, LG U+의 중요성을 좀 전에 얘기했던 안드로이드나 또 뭐지? iOS, 애플 플랫폼의 중요성에 비해서 얘기합니까? 그렇게 얘기하지 않죠. 왜? 좀 미안한 얘기긴 한데 네트워크 다 깔렸거든. 네트워크 없어. 그래가지고 네트워크 아무나 못 써. 야, 너의 네트워크 내 거 쓰려면은 돈 내. 라고 하면 소중한데 지금은 SKT 쓸까, KT 쓸까, LG 플러스 쓸까 이런 상황이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터미널도 마찬가지예요. 애플 거 쓸까, 삼성 거 쓸까, 뭐 노키아 거 쓸까, 뭐 등등등 이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플랫폼은 이제 두 개밖에 없어. 전 세계에 뭐 있겠어? 바다? 바다 누가 써? 안드로이드하고 아이밖에 없어요. 애플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걔네들은 둘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걔네 둘이면서만 싸우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걔네들 파워가 셀 수밖에 없죠. 선택사항이 없어. 터미널은 선택사항이 있지 왜 없어? 물론 아이폰이 물론 아이폰을 물론 절대적으로 좋아하는 사람들이 어쩔 수 없겠지만 아이폰만 쓰고 갤럭시 3 쓰면 되는 거지 뭐 걱정이야. 갤럭시 3 이것도 안 쓰면은 윈도우 모바일 나온 게 어디였지? 노키아 거 쓰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대안적으로 할 수 있는 게 많이 있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것들도 중요하지만 그래도 컨텐츠가 가장 중요한 이유는 결국 컨텐츠를 잘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나머지 세 개가 구축해주기 때문에. 야 이건 잊으면 안 돼 이제. 갑자기 하나가 세 개를 위해서 존재하는데 하나가 뭐야 했는데 막 터미널 뭐 이렇게 나오면 어떡해. 이거는 확실하게 알지. 그래서 MPCT 전략 얘기해줬잖아. 이따 한 번 더 나와. 한 번 더 해줄게 그러면. 오케이.
그래서 이러한 것 요즘은 이런 모바일 플랫폼이 영향력이 갈수록 두드러지고 있다.